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루가 바뀌었네요. 네. 집에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다시, 네, 연구실로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색하네요. 네. 네, 저희가 1차 시대 법의 적용과 해서 그리고 이제 법 적용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법 적용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네, 구체적 사실의 확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사실의 확정은 뭐, 네, 입증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증인이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이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입증할 수 없으면 그거는 네, 어떤 법 적용에 있어서 법 적용 절차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 사실의 확정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2차 시대에 이제 그럼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 이제 배울 차례죠, 여러분. 자, 사실의 확정. 자, 사실의 확정의 개념은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실의 확정이 법의 적용의 기초인 것이며, 그렇죠. 또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어떤 구체적 사실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 검색. 이게 그다음에 검색이니까 이 사실의 확정이 어떤 법의 적용 절차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 사실의 확정은 가장 중요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1차 시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총 3심대로 되어 있는데, 자, 1심 지방법원과 2심 이 고등법원에서 사실을 따지는 거죠. 자, 3심으로 넘어가는 대법원에서는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예, 법률심이라 해서 더 이상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제3심을 법률심이라고도 얘기하고요. 1, 2심을 사실심 얘기하고, 특히 2심을 2심에서 어떤 사실의 확인들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심 종료시까지라는 얘기는 곧 2심 종료시까지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튼 다시 원점으로 넘어와서 이 사실의 확정의 법의 적용의 기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 적용의 유무는 이 사실의 확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겠죠, 여러분. 어떤 법적 가치가 있는 어떤 사실, 법의 적용을 받는 어떤 사실이 확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법의 적용의 유무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이 이만큼이냐,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면 요만큼이냐, 이게 확정이 돼야 비로소 뭐예요? 법의 적용을 이만큼 할 것인가, 또는 요만큼 할 것인가, 요만큼 할 것인가라고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이 사실의 확정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법 적용의 어떤 법 적용 절차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적용 유무에 관해서 이 사실의 확정에 따라 법 적용 유무가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어떤 사실의 확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점은 하나 있는데, 모든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 우리가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실이, 모든 사실이 즉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실이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죠. 만약에 뭐 정말 유치한 얘기인데 집에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자, 이거 사실이잖아요. 물론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도 있죠. 네. 국을 마시든지 아니면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든지. 자,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은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인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적인 판단이 되는,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그 행위가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법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니면 법에서, 야, 너는 뭐를 하지 마라. 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냐. 즉,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그 사실만이 뭐죠?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법에서 사기라는 죄, 그 다음에 살해라는 죄, 그 다음에 또 뭐죠? 공소양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는 사실들만이 비로소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행위 전부가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실의 확정이 필요한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실. 그렇죠. 즉, 법적으로 규율이 되고 있는 그 어떤 내용에 속하는 사실만이 사실로서의 의미를 갖고, 그쵸? 법 적용 판단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실로서의 어떤, 네, 의미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음, 그렇죠. 뒤에 나오죠, 여러분. 자, 확정된 사실은 법적으로 가치 있는 사실임.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모든 사실이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법적인 가치, 즉,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 규정 내용에 속한 그 사실만이 자, 법적으로 판단이 되는, 즉, 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실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는 당사자에 의해서 또는 법관에 의해서 선택된 사실임. 자, 당사자는 누구죠? 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원고와 피고 되겠죠. 원고가 피고죠. 네. 민사에서 원고 피고, 형사에서는, 형사에서는 누구예요? 형사에서는 원고하고 피고겠죠, 여러분. 네. 다만, 자, 형사에서 원고는 누가 돼요? 네, 검사가 되겠죠. 네, 검사. 왜냐면 개인이 어떤 잘못에 의해서 개인이 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국가에다가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면 국가에서는 누가 나와요? 형사적으로 검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검사.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자, 검사와 자, 피고가 되겠고, 자, 뭐죠? 민사소송에서는 말 그대로 원고와 피고가 되겠죠. 자, 이 두 사람, 원고와 피고, 즉 검사와 피고가 뭐가 돼요? 당사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는 법관, 그렇죠. 판사, 자, 법관에 의해서 선택된 사실이다. 즉 법적으로 가치 있는 사실은 누구에게 선택을 받느냐? 그렇죠. 누가 선택한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나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원고 또는 왜 나보고 억울하다 그러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되는 피고, 그 다음에 제3자인 이 당사자나 법관이 선택한 사실만이 뭐예요? 법적으로 가치 있는 사실이 되고,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당사자는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 그렇죠. 형사에서는 검사와 피고가 당사자가 되죠, 여러분. 그렇죠. 소송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들이죠, 걔네들이. 물론 뭐 당사자가 그렇죠. 당사자 말고도 뭐 이해관계인 있고 뭐 제3자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에서 자, 사실의 확정은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제, 뭐 우리나라 법제뿐만 아니고, 네, 자,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사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이 사실의 확정은 어디에 기초를 한다? 네, 증거, 네, 증거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에 기초하는 거죠. 민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증거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런 사실은 반드시 증거에 기초를 해야 된다. 자, 그것이고, 그다음에 원고는 뭐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죠, 여러분. 피해를 당한 사람. 그리고 민사에서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둘러싼, 그렇죠. 원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을 하죠. 어떤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사실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 원고가 이 사실을 주장하면 이 사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자, 당사자가 즉 원고나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가 공격하고 방어에 의해서 쌍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명확하게 된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잘못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소송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사실, 그리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어떠한 증거로 인해서 판단을 하면 당연히 피고는 방어의 길을 못 갖겠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확정을 할 때 원고나 피고가 쌍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법관이 보고 퍼즐 맞추기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퍼즐을 맞춰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냐면 사람이 뭐죠? 원색적인 언어로 팍 쏠면 아니죠. 죄송해요. 감정이 상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장해서, 그렇죠.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는 이 증거가, 원고가 내는 이 증거가 뭐죠? 이 구체적인 사실, 이 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갖다 대는 거죠. 네, 증거를 막 내는 거죠. 엄청나게 증거를 막 내는 거죠. 그러면 피고도 당연히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자기가 필요한 증거들을 내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법관이 채택을 하는 거죠. 네, 어떤 게 구체적 사실에 기인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법적인 가치가 있는 사실과 상관이 없는 그런 증거들은 당연히 옆으로 제끼겠죠. 자, 그래서 자, 쌍방, 즉 공격과 방어를 하는 그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하는 이 당사자들이 내는 이 쌍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법관이 조사함으로써 뭐예요? 이 사실은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쌍방이 이렇게 증거를 대잖아요. 자기 말이 서로 맞다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 그래서 딱 그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확정하게 되면 비로소 법관이 뭘 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법규를 적용을 할 것인가, 뭐라요?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검색. 그렇죠. 검색을 해서 뭐 하죠? 그 다음에 위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1차시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을 해석하는 거죠. 네, 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적용을 함으로써 네,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사실 확정의 의의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증명 추정 의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 사실이 진실이다, 이런 거죠. 법적으로 가치 있는 사실이다, 이거는 진실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명. 그렇죠. 이 증명은 뭐냐면 음, 이 증명이 뭐냐면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원고나 피고나 이 당사자 쌍방이 자기 말이 더 사실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그 해당 증거를 내잖아요. 그렇죠. 증거나 어떤 증인만이, 그렇죠, 어떤 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사실을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증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증명이 누구한테의 증명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있죠. 자, 법관이 심증을 얻은 상태를 증명이라고 하며 이때 사실이 확정된다, 그런 거죠. 자,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와가지고 서로 자기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양 쌍방에 계속해서 증거를 내요. 그러면 법관은 뭐죠? 이 증거들을 다 받아보고 비로소 법관은 이 증거들을 보면 누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이건 진실인데 누가 좀 더 감정이 상해서 과장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법관이 증거를 통해서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법관이. 그리고 뭐죠? 법관이 비로소 여기까지가 사실이구나. 원고 말은 여기까지가 사실이구나. 피고 말도 여기까지가 사실이구나. 아니면 피고 말은 아예 거짓말이구나. 또는 원고 말이 아예 거짓말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거를 통해서 법관이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관이 최종적으로 사실은, 그쵸, 법적으로 가치 있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라고 딱 심증을 얻는 상태. 마음적으로 여기까지네 라고 딱 그 심증을 얻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명.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걸 바로 우리는 증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고상하게 얘기하면, 자, 법관이 심증을 얻은 상태를 증명이라고 한다. 결국은 원고 피고가 증거를 이렇게 들이대는 건 뭐죠? 법관한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달라는 거죠.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법관이 어떤 증거를 보고 여기까지가 진실이네 라고 법관이 심증을 얻어요. 여러분 심증, 네,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여기까지 사실이네, 그 심증을 얻는 상태죠, 여러분. 여러분 흔히 우리 뭐 여러 가지 말로 하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형사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면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네, 이런 거죠, 여러분. 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관이 심증을 얻은 상태다. 그렇죠. 당사자가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법관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법관이 심증을 얻은 상태를 우리가 증명이라 하고, 당연히 법관이 심증을 얻은 상태, 즉 증명이 되면 그거로써 뭐가 돼요?
사실이 네, 확정이 되겠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오, 자, 추정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추정은 뭐냐면 법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자,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하여 일단 추론을 하는 것을 말함 이럽니다, 여러분. 자,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증거는 없고 정황 증거만 있는 거죠. 아, 정황상 이러잖아요. 정황상. 그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황상. 그러니까 딱히 증거는 없어요. 딱히 증거는 없는데, 딱히 증거는 없는데, 네, 법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봐요. 자, 이러한 사실, 자, 증거가 뒷받침되는 이러한 사실 또는 저러한 사실을 다 그런 사정들, 그다음에 무슨 동기라든지 그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사정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아, 이러한 사실이 있었겠구나 또는 이러한 사실이 없었겠구나라고 일단 추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이거는 여기에는 증거가 없어요. 추론하는 그 사실에는 따로 증거가 없지만 법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아, 이러한 사실이 있겠구나 또는 이러한 사실이 없었겠구나라고 일단 추론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추정 이렇게 하면 추정 그렇게 추정을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일단 추정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뭐 사람이 요즘에 꼭 계속 이번 강의를 얘기하면서 계속 죽는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타살이 됐는데 일단 타살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살로 추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추정을 많이 하죠. 추정. 하지만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집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추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증거가 없는 사실을 법이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아, 이러한 사실이 있고 없고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그렇죠? 그래서 반증, 즉,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추정은 뭐예요? 깨지는 거죠. 네, 반증. 그래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은 증거 없이 사정만을 고려해서 자, 추론을 한 거고, 자, 반증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증거가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추정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의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확정할 때, 자, 증명뿐만 아니고, 자, 추정과 의제가 있는데, 좀 전에는 추정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의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의제도 사실을 확정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자, 의제라는 게 뭐냐면, 자, 법이 공익상 필요등, 그쵸? 법이 무슨 상 필요해요? 사익상? 아니죠. 자, 공익상. 자, 공공의 이익의 필요 때문에 어떤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어떤 사실이 있고 또는 어떤 사실이 없고를 법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의제라는 건 뭐냐면 추정과 달리 자, 추정은 자, 공익상 필요가 들어가지 않지만 의제는 공익상 필요가 들어가는 거죠. 이를 이렇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라고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아, 법이 공익상 필요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다는 거죠.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법이 그냥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자, 이렇게 한다.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그걸 바로 우리는 의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제. 자,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하면 법이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자,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법 정책적으로 자,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 사회생활의 필요에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증만에 의해서 번복되지 않음 이러면 되로. 자, 무슨 말이냐면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네, 당연히 뭐예요? 추정이 깨졌죠. 네, 이렇게 추정하는 게 반증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추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의제는 반증이 나와도 깨지지 않아요. 왜 깨지지 않아요? 공익상의 필요가 일단 자, 깔려 있고 저번에 깔려 있고 법 정책적으로 다 확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증이 나오더라도 법이 이렇게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법관이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제는 반증, 즉 반대되는 증거가 나올지라도 그거는 깨지지가 않는다. 즉 반증이 나온다 해서 그 반증 딱 하나 가지고 의제가 깨지진 않아요.
여기 있죠, 여러분. 자, 반증만에 의해서 번복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한번 의제가 되면 당연히 반증이 나와도 반증밖에 안 나왔어요. 네, 반대되는 증거가 하나 나왔어요. 네, 반증만이 나왔으면 그 반증으로 의제를 깰 수는 없죠. 자, 추정은 깰 수가 있죠, 여러분. 의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주라고 되어 있는데, 간주, 무엇무엇으로 간주한다. 법에 보면 자, 법문 중에 무엇무엇으로 간주한다라는 어떤 문장이 있는 법문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의제가 법에 표현되는 형식입니다. 무엇무엇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되게 센 거죠, 여러분. 왜냐면 간주는, 즉 의제는 뭐보다 세요? 네, 추정보다 세는 거죠. 왜냐면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지는데 의제는 반증이 있어도 깨지지 않아요. 즉 반증만으로 의제를 깰 수가 없어요. 왜? 이 의제에는, 즉 간주는 그 저변에 공익상의 필요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반증만으로는 당연히 의제를 또는 간주를 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이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법 정책적으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자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깨지지가 않는다. 자, 그렇죠, 여러분. 즉 그렇다면 반증이 나왔는데도 안 깨져요. 증거가 나왔는데,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결국은 이 의제 또는 이 간주는 뭐죠?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어도 그런 사실로 있는 걸로 보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보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의제 또는 간주는 뭐예요? 실제로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제는 반증만에 의해서 깨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더 어떤 사정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또 이거보다 더 큰 어떤 법상의 공익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간주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사실의 확정은 자 증명, 추정, 의제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거를 가지고 해서 법관이 심증을 얻은 상태를 얘기하고, 추정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법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사실에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칩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추정은 당연히 반증이 나오면 깨지는 거고, 의제는 뭐예요? 추정과 마찬가지지만 법이 공익상 필요 때문에 법 정책적으로 어떤 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해버리는 것. 그래서 반증이 나오더라도 반증만으로는 이 의제 또는 간주를 깰 수가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제 또는 간주는 실제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어떤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인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3차 시, 자, 법의 해석으로 넘어가서 네, 이번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좀 쉴게요.